디지털 세상을 위한 디지털 인류에 의한 디지털 상식을 전해드립니다. 고모 디지쿠스. 안녕하세요, 이덕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엄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지윤입니다. 네, 다시 만났습니다. 혹시 두 분은 인공지능도 사람이 좀 도와줘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저희 사람은요, 이게 뭔가를 대상을 보면 이게 사람인지 물체인지, 그 다음에 이게 물체 중에서도 뭔지, 그리고 그 가장 유명한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눈으로 보면 바로바로 머릿속에 이게 뭔지를 아십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요, 저희도 어렸을 때부터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구분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지능이 처음 딱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인공지능도 학습을 해야만 강아지와 고양이를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인공지능도 결국에는 어느 정도 사람의 손길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 같은데. 맞습니다. 많이 네. 필요합니다. 그래도 좀 다행이네요. 저희가 인공지능을 그렇습니다. 가르칠 수 있는 아직 수준이라고 네. 하니까. 왜 인공지능 하나 개발하는 것이 결국에 아이를 한 명 키워내는 거랑 비슷하다라는 얘기가 있다고 해요. 네. 근데 또 아이 한 명 키워내는데 온 동네,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맞아요. 결론은 인공지능 하나를 키워내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인공지능이 제대로 학습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호모 디지쿠스의 세상으로 로그인! 오늘 호모 디지쿠스를 찾아오신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테스트웍스에서 AI 데이터 사업 부문을 맡고 있는 김수덕 부문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네, 네. 어떤 일들을 하는 건지 한번 소개 네, 부탁드릴게요. AI는 학습을 위해서 데이터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데이터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다양한 기술들이 필요하고 많은 인력들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 전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저희가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데이터를 제공하는 예를 들면 어떤 이미지를 딴다고 했을 때 그 네. 이미지에 대한 테두리의 어떤 아웃라인을 잡아주면 눕기 있다는 거. 네, 네 맞습니다. 전문 용어가 나오긴 용어입니다. 전문 용어가 나오긴 했는데요. 네, 폴리곤 작업 이렇게 해서 따지면 그 영역이 이제 인공지능이 봤을 때 예를 들면 물병을 인식한다라고 하면 물병의 영역을 따주면 이제 그걸 가지고서 학습을 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들을 저희가 이제 인력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기술들이 또 필요하거든요. 네. 생각보다 이게 단순히 그 사람 손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기술과 이제 결합해서 네. 이제 이런 기술들을 접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요즘은 이제 아이폰의 경우에는 사진을 꾹 누르고 있으면 외곽선을 따줘요. 네, 맞아요. 눕기 따준다. 네,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예전에 포토샵으로 이렇게 확실히 그거만 했었던 맞아요, 것들을,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인공지능이 하고 있지만, 네. 그걸 할 수 있게 된 이유도 네. 수많은 데이터들을 보면서 아, 이런 게 눕기야. 눕기라고 하지 않겠지만, 맞습니다. 외곽선을 따는 것들을 학습을 시켰기 때문인 거고, 네, 굉장히 근본적인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처음부터 봐요. 소셜 벤처 기업이라고 들었어요. 아, 네. 소셜 벤처. 저희 회사는 그 소셜 벤처 기업이고요. 생소한 이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사회적 기업이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죠? 아, 네네. 네, 소셜. 맞아요. 네, 네. 네. 네, 사회적 기업보다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많이 거론되는 것 중에 하나가 ESG라는 이야기 많이 그렇죠. 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거기에 더 나아가서 CSV, CSR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사회적인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네.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의 이윤을 창출하면서도 네. 사회적인 이제 공헌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회사들을 소셜 벤처 기업이라고 하거든요. 그 AI 관련된 네. 데이터 라벨링을 하는 회사인데 네. 지금 소셜 벤처 기업에서 좀 깜짝 놀랐어요. ESG랑 가장 거리가 먼 곳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기자님 맞아요. 되게 막 궁금한 게 많이 막 생기실 것 같아요. 그쵸. 약간 네. 독한 질문 하나 하고 싶어졌었는데. 네. 사실 그 AI라는 게 그렇게 우리 지금 사회를 되려 좀 위기에 빠뜨리고 있지 않나. 네. 이런 말들도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일을 하길래 이 아, 네, AI를 그렇죠. 하는 기업에 네. 소셜을 붙여주면서 소셜이 휴먼 소셜이 아니라 네. 아티피셜이 아. 인텔리전스 소셜 AI를 위한 그 생태계를 구축하는 아,
그렇진 않고요. 다행입니다. 네, 네.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AI가 사실 굉장히 위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점점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가고 네. 이것들이 특히나 사회적 약자들한테 가장 큰 타격이 오고 있긴 한 거는 사실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최근에 인공지능의 어떤 패러다임이 좀 많이 바뀌고 있어요. 트러스트 월시라던가 아니면은 그 AI가 100%가 될 수 없다는 걸 이제 모두가 알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예전에는 뭐 드론이 레이더에 떴으니까 제일 잡아줘 네. 였었다면 이게 그게 100%가 될 수 없다는 걸 안 이후로 어떤 식으로 변해가냐 하면 드론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 좀 이렇게 불필요한 데이터를 필터링해서 없애줘.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그렇기 때문에 AI를 잘 다루시는 분들이 네. 이제 앞으로의 일자리들을 네.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시겠죠. 제가 듣기로는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데이터 라벨링, 네. 우리나라 발음식으로 얘기하면 네, 라벨링. 조금 더 잘 얘기하면 데이터 레이블링이라고 네. 하는 작업이 있더라고요. 네. 이 용어가 조금 어렵잖아요, 저희한테. 네. 그 데이터 레이블링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 좀 네. 설명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서서 그 눕기라는 표현을 잘 써주셔서 네, 이거 다 잘릴 거 아니에요? 표현을 잘 이제 안내를 드리면 네. 사실은 그 인공지능이 학습하기 위한 최적의 상태로 그 스테이터스를 이제 남겨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미지라고 했을 때 한 이미지 안에 다양한 객체들이 들어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객체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 하나를 이렇게 그 눕기를 따건 아니면 바운딩 박스를 따건 이게 형태로 어떤 형태로든 레이블링을 하고 되면 그 레이블링한 데이터가 이 이미지하고 한 세트로 데이터를 담고 있는 뭐 다양한 포맷이 있습니다. 뭐 제이슨이든 CSV든 다양한 포맷을 가진 데이터하고 한 쌍을 이루어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 셋이라고 부릅니다. 예,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인공지능의 가장 밑거름이 되는 기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보통 학습할 때. 그러면 5장, 10장은 의미가 없고 맞습니다. 굉장히 많아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저희 그 최근에 뭐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 구축 사업 같은 거 많이 네. 들어보셨죠? 네. 니아에서 하고 있는 이런 곳에서 하고 있는 것들 보면 언어로 따졌을 때 네. 2억 토큰을 수집하는 게 이제 네, 프로젝트가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면 자율주행 차량을 네네. 한다라고 했을 때 한 모델 하나의 인식 모델을 만드는데 보통 저희한테 들어오는 의뢰상 뭐 20만 건씩 매달 들어와요. 네, 이런 형태의 비즈니스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기업이군요. 아닙니다. 대기업입니다. 그러니까요. 대기업들이 보통 제가 오늘도 기사를 쓰고 온 게 그 생성 AI 그림을 만들어내는 생성 AI를 하는데 3억 장을 훈련시켰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 맞습니다. 그 3억 장을 제각공원에서 주는 역할을 하는 그 제너레이티브 AI 같은 경우에는 3억 장을 라벨링돼서 학습을 하지는 않고요. 예, 모델링 방법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근데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인식 모델 같은 경우에는 레이블링이 필요하거든요. 특히 많이 이제 상용화되어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자율주행 쪽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확실하게 어떤 개체 중에서 사람이냐, 네. 뭐 동물이냐 이런 것들을 이거 가면 안 되는 곳이냐 이건 이제 박스가 쳐지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네. 정답이 정해지니까 흔히 말하는 AI에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중에서 지도학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네. 데이터들을 맞습니다. 가공하는 네. 일을 하고 계신 거죠. 네. 독신님 공부 너무 많이 하고 오신 거 아니세요? 지금 끝났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의 토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아니, 여러분 다음 시간 만나요. 비지도 학습. 저희가 하죠, 저희가. 네. 여기까지. 아니 근데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넣으면 양이 많을수록 그러면 AI가 똑똑해지나요? 그러면?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트렌드가 조금 바뀌고 있는 것 중에 네. 하나가 그 앤드류 융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 AI 쪽에서 유명한 유명하신 신이라고요? 앤드류 응이라고 하는 시니어 엔지니어. 저 신이라고 해서 얼마나 대단하길래. 신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 분야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이제 최근에 패러다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예전에는 AI 모델 센츄릭이라고 해서 모델이 이 AI를 이끌어가는 형태의 그 비즈니스였는데 최근에 조금 바뀐 게 굿 데이터, 그래서 데이터 센트릭으로 바뀌면서 일관되게 잘 가공된 데이터가 많으면 좋겠지만 최근에 이제 골드 데이터라는 표현도 쓰거든요. 10%의 잘 가공된 데이터를 가지고 나머지를 이제 자동화하는 이런 기능들도 많이 좀 그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럼 약간 광학습이 같이 붙어 있는 형태가 되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진짜 얘기만 들어도 자율주행 말씀하셨을 때 딱 와닿았어요. 사람을 인식을 시켜서 어떤 경우에도 사람 쪽으로 돌진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네. 잘못된 데이터가 중간에 섞여서 네. 사람인데
뭐 마네킹이거나 혹은 뭐 예를 들면 우리 그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경찰이나 아이 모양으로 팻말을 세워놓잖아요. 깜짝 놀라게. 맞아요. 그런 거를 보고 만약에 사람인데도 사람이 아닌 것처럼 인식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좋은 데이터가 더 많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니 그러면 정말 그 처음에 학습을 시킬 때 오히려 잘못된 데이터를 학습시킨다든지 이름을 잘못 붙인다거나 그러면 아까 같은 또 안 좋은 결과가 생길 수 있나요? 네, 그쵸. 맞습니다. 그럴 수 있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네. 최근에 모 대기업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모델을 잘 만들어 놓은 인식률이 꽤 높았었던 95% 가까이 되는 인식률을 가지고 있었던 모델이 있었는데 인식률이 80% 미만으로 떨어진 케이스가 있었어요. 아, 공개 실제로 데이터가. 이게 현실에 있는 일들이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굿 데이터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만큼 품질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게 이 비즈니스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좀 네.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좋은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그 영역이 있는 것 같은데 데이터 라벨러? 네. 이 직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데이터 라벨러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레이블링을 따는 사람들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의 트렌드를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면 많은 사람에게 열려 있고 뭔가 이런 직업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그 정부에서 네. 뭐 다양한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뭐 크라우드 워커라는 이런 개념으로 많은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셨는데 최근에 방향성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를 잘 가공하고 제대로 가공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전문 영역으로 점점 좀 변화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문화에서 올 수 있는 이런 차이들에 따른 그런 인식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가 베트남이랑 비즈니스 하면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 자전거 도로라는 개념이 없어요. 거기. 베트남에는. 베트남에 없다는 거. 네, 그럼 그냥 문맥상에, 도로죠. 네, 문맥상에서 이해하고선 이것들을 정리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데이터 저희가 만들고 난 다음에 데이터 포맷 같은 것들을 이제 고객사에서 원하는 형태로 변환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일종의 파이썬 같은 언어를 기본적으로는 좀 다룰 줄 아셔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냥 누구든 들어와서 할 수 있었던 일이었다면 이제 최근에는 조금 더 전문화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너무 전문적인 건가? 뭐 요즘은 그 영상 판독을 해갖고 뭐 암인지 맞아요. 여부를 있어요. 알아내는데 네. 이거를 뭐 제가 할 수 없잖아요. 네. 의사들이 해야 되는 일인 맞습니다. 거니까 이런 데이터를 가공하는 것도 말하자면 이렇게 전문적인 영역이 필요한 건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 약간 통번역 전문가 느낌도 나요. 네. AI들이 번역을 잘하지만 네. 결과적으로 다듬는 거는 양쪽의 언어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 좀 봐줘야 되죠. 논문을 맡기는데 아무한테 맡기면 안 되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 레이블러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아 이거 세상 꼼꼼해야 되지 않을까. 아, 왜냐면 네. 아까 얘기해보니까 잘못 붙인다거나 네. 잘못 이걸 가공하면 굉장히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네. 수 있잖아요. 네. 법적 그러면- 문제도 나오고 네, 그치.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레이블러가 갖춰야 될 뭐 필요한 게 뭐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꼼꼼한 게 제일 중요한 것 아, 같아요. 그래요? 네. 네.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 모 항만공사에서 네. 도전사 업무를 대체하기 위해서 자율항만을 만드는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했어요. 아. CCTV가 굉장히 고해상도 CCTV가 항만공사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미지 사이즈로 8000 바이 8000이라고 하는 픽셀 굉장히 큰 고해상도거든요. 그 고해상도에 한 픽셀 한 픽셀 한 픽셀 단위로 이걸 전부 다 그 레이블링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레이블러가 그 일을 지금 네. 근데 그 레이블 자체가 그 객체마다 전부 다 다른 색깔로 칠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머지했을 때 이 안에 500개의 객체가 있다. 네. 라고 했을 때 8000 바이 8000에 500개의 객체가 겹쳐졌을 때 겹쳐지는 픽셀이 네. 있거나 아니면 비어있는 픽셀이 있으면 이것도 오류거든요. 이런 것들 굉장히 사실은 사람 눈으로 찾기도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교수님 가능하시겠어요? 일단 저는 눈이 안 보여. 뭐하니 이게 시작해서 이게 그- 실질적인 거죠. 그 네. AI는 연봉이 얼마인지 되게 궁금한데. 그러네요. 네. 네, 제가 연봉을 주는 건 아니라서 근데 지금 꽤 많은 돈을 투자하고 계신 것 같긴 해요. 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건 딱 맞습니다. 보이네요. 아무리 네. 고해상도라고 하도 네. 그 사진을 보고서 맞습니다. 이게 뭐 거대한 밴지 아니면 네. 요거를 좀 끌어주는 바지선인지 혹은 사람인지 네. 그렇죠? 새로운 직업으로 네. 나오는 것 같아서 관심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대본에는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써 있는데 누구나 하실 수는 있습니다. 사실 그 저희 회사가 왜 소셜 기업이고 왜 사회적 기업으로서 그
위치를 가지고 있냐 하면 저희 회사가 처음 시작하게 된 거는 경력 보유 여성분들에게 이제 새로운 일자리 창출하는 거 교육을 시작하면서 이 회사가 설립된 계기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회적 문제 중에 취약계층 혹은 이제 다시 일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회사여서 소셜벤처 사회적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중요하네요. 네. 그분들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작업을 정확하게 하시잖아요. 보이는 이미지, 영상은 보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보이지 않는 그 이면의 것들까지도 혹시 데이터 네. 레이블링이 가능한가요? 그럼요. 저희가 최근에는 단순히 이미지 데이터 처리만 하지는 않아요. 네. 뭐 음성이나 언어는 뭐 그 전부터 했었고요. 최근에 이제 센서 데이터를 접목하기 시작했어요. 뭐 이제 꽤 오래전부터 저희도 이제 가지고 있긴 하지만 3D 라이다라는 레이저로 이제 반사돼서 돌아오는 공간을 인식한다거나 네. 아니면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011 이런 수치로 떨어지거든요. 그것들을 가지고서 어떤 패턴을 인식해서 뭔가 걸러내거나 이런 영역의 일들도 같이 이제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는 게 AI가 해야 되는 소프트웨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하드웨어 기술은 네. 우리나라도 크게 떨어지지 않는데 소프트웨어 기술이 미국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네. 그 미국의 80년대 만들어진 그런 레이더 성능을 이길 수가 없다 이런 네. 얘기를 하는데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선 좋은 데이터가 필요하면 말하자면 어떤 라이다에 어떤 물건, 오브젝트를 두고 쏴서 돌아오는 데이터가 이거다라고 하는 거는 네. 개인이 뭐 경력 단절된 누군가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랩 안에서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저희 회사의 핵심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회사는 그 취약계층만 있진 않고요. 네. 30명 이상 되는 R&D 인력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이 굉장히 훌륭한 친구들이고 이제 해외에서 공부하고 온 친구들도 많고 이제 그 친구들이 하는 일들은 네. 이런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냥 라이다만 갖고 있을 때는 그렇게 큰 의미 있는 데이터를 만들 수는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카메라하고 같이 붙어서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이것들 네. 동기화하고 이것들을 가지고서는 이게 세 개의 라이다하고 카메라하고 연동을 해서 사실 라이다는 레이저기 때문에 쏘은 것이 반사돼서 오기 때문에 폐색 영역이 생겨요. 그 뒷면에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모르거든요. 네. 근데 이걸 뭐 세 군데, 네 군데 설치해서 그 가운데 들어오는 영역에 있는 것들은 폐색 영역이 없이 완벽한 3D로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R&D 팀에서 캘리브레이션 기술이나 타임 스탬프 맞추고 싱크 맞추고 이거 하는 것들이 다 기술이에요. 이 기술들을 가지고서는 라이다 가공하는 도구도 사실은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는 지금 그런 도구들을 R&D 팀에서 만들어줬고 앞서 말씀드렸던 취약계층이나 자폐장애를 가진 친구들, 뭐 이런 뭐 청각장애인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그런 일에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훨씬 더 예민하게 잘할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야, 진짜 너무 흥미로운 게 여기서 앞으로 나와서 너무 흥미로워가지고 그런 영상들을 보면 데모하는 영상, 뭐 구글이라든가 이런 데서 라이다 영상을 통해서 보는 걸 보면 라이다가 보여주는 영상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객체들이 서 있으면 그 뒤가 다 말씀하신 것처럼 음영이 펼쳐지나요? 그럼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그 뒤가 또 보여요. 그럼 아마 연속성상으로 아까 있었던 그 오브젝트가 있겠지, 혹은 뭐 걸어간다면 걷는 속도 정도는 되겠지. 네.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속도일 리는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추적을 하잖아요. 네. 저 같은 사람들은 보면서 누군가가 해준다. 구글님이 해준다. 애플님이 해준다. 이렇게 뭐 테슬라님이 해준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바로 그런 인들 이면에 그런 레이블링을 네, 네. 해주는 분들이 있다는 거를 사실 당연한 건데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냥 자동으로 해주는 걸 생각할 수도 그렇죠. 있죠. 자동으로 네. 될 줄 알았죠. 빅데이터로. 네. 구글이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서 하는 줄 알았어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구글도 사실은 저희 학교 다닐 때 2005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검색 엔진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네. 게임을 만들었었냐 하면 네.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고 그 불특정 다수의 어떤 다른 나라 사람과 매칭을 시켜줘요. 예를 들면 사과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제가 사과라고 한글로 썼을 때 저쪽에서 영어권 사람이 네. 애플이라고 쓰면 그게 애플이라는 메타데이터가 생기는 걸 이미 게임처럼 만들어서 굉장히 많이 쌓아왔거든요. 기계 저희를 번역을 할 때. 훈련시키는 네, 사실은 그러면? 네, 그렇죠. 사실은 이거를 저희 같은 레이블러 네. 전문 레이블러들이 해야 되는 일들을 그들은 이런 게임 이론을 가지고서는 많이 만들어 놓고 축적됐기 때문에 네. 이미 뭐 엄청난 방대한 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게임에서는 상대가 안 되죠. 그러면 데이터 레이블러 말고 혹시 네. 또 다른 인공지능에 의해서 네. 만들어지는 직업이 또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지금 실무를 네. 하면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의 네. 직업들이 데이터 매니저라는 역할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아, 그래요? 생각이 들었어요. 데이터도 매니저? 매니징을 네. 해야 되나 보죠? 네, 그 데이터 레이블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이터가 네. 파일의 포맷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안에 테이블 구조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고객사의 요구 사항에 따라서 그게 각각 다르게 요청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리고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이미지가 쌓여 있는데 이것들이 예를 들어서 1번부터 50번까지 자르고 51번부터 100번까지 잘라서 어떤 폴더에 담아 이런 것들을 사람이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레이버 인텐시브한 속된 말로 노가다 그렇죠. 일이 될 수 있는데 2억 장이니까 네. 적으면 할 것 같아요. 진짜. 다른 이억장 이름으로 어떡해요. 저장하면 되고 분할 압축을 하면 되는데 네. 이게 2억 장이 되면 진짜 이걸 굳이 그렇네요. 내가 왜? 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파이썬 같은 그 언어를 통해서 그런 정제하는 작업이나 데이터 분류하는 작업들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데이터 매니징하는 역할도 굉장히 필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도 어차피 사람이 그러면 해야 된다는 맞습니다. 얘기인 거네요. 맞습니다. 위안을 저희가 그렇죠. 사실 그 데이터 매니저 역할도 중요하고 이런 레이블러의 전문성 이게 사실은 결국에는 데이터 익스퍼트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저 멀리서 어떤 사람이 카메라가 시야가 좁아서 팔만 나왔을 때 이걸 사람으로 인식해야 돼 말아야 돼? 네. 이런 기준 정하는 것들이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너무 어려운데요? 네, 그런데 이걸 정말 손만 나왔는데 인식한다? 라고 하면은 컴퓨팅 파워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거 어느 정도까지 인식하는 모델을 만들 것이냐, 그것들을 이제 고객의 니즈와 맞춰서 컨설팅이 필요한 업무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익스퍼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AI가 계속해서 그 확산된다고 했을 때, 네. 부정적인 것만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 생산성도 올라갈 뿐더러 그리고 AI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0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기술에는 100이 없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성은 기술이 무슨 문제를 해결한다기보다 기술이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좀 제거해주고 조금 더 편안하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역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이 이제는 할 일이 줄어드는, 없어지진 않겠지.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겠네요. 네. 제가 항상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말씀드린 게 있어요. 레이블링의 비즈니스는 없어지지 않겠냐라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런데, 5년 전만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시죠. 자율주행에 있어서, 길거리에 전동 킥보드가 없었거든요. 네. 네. 인공지능은 그럼 전동 킥보드를 자기가 알아서 인식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네. 누군가가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최근에 좀 패러다임이 바뀐 것 중에도 자율주행에서도 네. 단순히 차만 인식했다면 네. 이제는 뭐 방향지시 등이나 브레이크 등을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앞에 차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고 이런 기술들이 발달하기 때문에 새로운 객체들은 늘 늘어날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그 많은 사물들 중에 데이터화된 거는 1% 남짓이라고 돼 있는 제가 논문을 한번 본 적이 네, 있었거든요. 1%. 남짓 지금 1%요? 네. 그럼 앞으로 훨씬 더 무궁무진하게. 그렇죠. 네. 지금 저희 AI의 전체 비즈니스의 영역을 봤을 때 거의 80%의 시간과 비용이 데이터를 만드는 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모델링은 사실은 그 다음에 쉽거든요. 네. 특히 학생들이 그 학교에서 배우면서 모델링 네네. 많이 하잖아요. 성능 잘 나와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이미 잘 정제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하거든요. 네. 근데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서 네.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지부터 고민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또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이 업무는 그런 영역에 있는 일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사랑하는 자녀가 네. 일자리를 해야 될 때, 네. 난 아빠 너무 존경하고 사랑해서 네. 아빠가 하는 그 일을 할 거야 아, 라고 하면 네. 그래. 고민이 많이 되네요. 그때는 좀 너무 먼 미래니까 지금 공부하고 있는 MZ세대들이 이제 새로 네. 일자리를 생각하는 분들이 AI의 어떤 회사에 들어간다는 것이 그냥 단순한 어떤 개발자, 엔진을 개발하고 모델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는 기저에 깔려있는 데이터 가공이라는 것도 있구나라는 걸 알려주는데도 너무 디지쿠스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소셜 벤처 기업이시잖아요. 근데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 산업 분야에서 네.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좀 도와주는 것도 좀 있는 것 같던데. 네. 예. 맞습니다. 저희 사실은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강국 지금 얼마 전에 순위가 발표됐는데 네. 그 꽤 높은 순위 상위권에 그래요? 네, 탑5 네. 그 수준의 그 레벨을 저희가 순위를 받았다고 들었어요. 얼마 전에 네. 저희 초보대 AI 추진 협의체 거기 갔다가 들은 얘기인데 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정부에서의 역할이 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특히 니아에서 데이터댐 구축 사업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그 K데이터에서도 데이터 바우처 사업들을 통해서 일반 기업들이 이제 AI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I의 시작은 데이터거든요. 네. 근데 이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가공하고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모르시는 그 기업들에게 네. K데이터에서 데이터 바우처라는 사업을 통해서 마중물 역할을 네.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스타트업들이 AI에 뛰어들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제공하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서 처음 뛰어드는 신생 기업이 기존에 있는 기업을 꺾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에서 어떤 데이터 바우처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런 좋은 데이터를 갖고 처음에 일단 학습을 시켜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알 수 있을 거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좀 말하자면 좋은 의미로서 공유를 해주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전문화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해준다고 하면은 저는 굉장히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에 제가 언론사로서 참여한 적이 있거든요. 네. 이게 저희가 기사를 쓸 때 사실 되게 많은 숫자들을 보면서 저 스스로 그걸 정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사업에 참여를 하니까 그 제가 원하는 뭐 가령 삼성전자의 10년치 영업이익 매출 추이를 줘. 이러면 바로 그 자료를 주시니까 이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매운맛 질문 하나 드리자면 네. 약간 이 데이터 레이블링뿐만 아니라 이쪽 계열에 계신 전문가로서 계속적으로 발전하는 AI의 세상에서 가장 우려되는 거, 가장 이건 정말 무섭다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잘못된 가치관이나 사회적인 문제거리가 될 만한 것들을 참인 데이터인 것처럼 네. 이렇게 학습을 하고 잘못된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된 그 친구들이 잘못된 가치관을 가져가는 게 네.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네. 그만큼 큰 영향력을 네. 발휘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지금 하시는 일들이 네. 얼마나 중요한가 싶기도 하고 처음에는 어떻게 이게 ESG 경영을 이야기하는 사회적 기업이지 했는데 마지막에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이어야 하겠구나. 아, 가치 감사합니다. 중립적으로 하지 않으면 네. 오히려 그쵸. 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레이블링을 하게 된다. 큰일 날 수도 있겠구나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서 네. 오늘 또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오늘 함께 호모디지쿠스 하면서 어떠셨는지? 오늘 뭐 저희 좋은 기회 주셔서 저희 회사뿐만이 아니라 데이터 레이블이라는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네, 다시 한번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좋은 시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AI가 대세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적어지는 게 아닌가 걱정을 하기도 했었는데 제가 너무 단편적인 생각을 했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AI의 세상은 굉장히 넓고요. AI 교육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우리가 모르는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소셜 벤처 기업이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은퇴한 시니어 분들이라든지 또는 사회적으로 좀 소외되는 계층까지도 이런 인공지능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에서 많은 희망도 보이고 어떤 면에서는 인공지능한테 감사한다는 마음까지 좀 들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저는 AI 기술에 좀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뭔가 우리 일자리를 뺏을 거라는 생각만 해왔는데 이렇게 AI 데이터 라벨러처럼 인공지능과 인간이 같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직업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호모디지쿠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미있는 주제를 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